자, 지난주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혔죠.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바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그 설명이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고, 서면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구두로 말로 2번을 했고 SNS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3번째다,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출석 대신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검찰에서 보낸 질의서는 20페이지 분량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낸 답변은 5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20페이지의 질문에 5줄이 안 되는 답변. 이 부실한 답변 아닌가요? 부실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검찰 질의서만 20쪽이라는 건 정말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은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환 조사가 원칙이고, 이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서면 조사로 대체한 부분이 있는데, 네. 특히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피해자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하나의 답을 달 수도 있고, 이게 총론격으로, 왜냐하면 이게 소환이 되더라도 하나하나의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고 실제로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서면 조사에도 하나하나의 질의에 어떤 대답을, 그리고 진술 답변을 쓰기보다는 총론격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어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할 때 이렇게 민주당에서 밝혔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소환에 대한 이유 자체가 소멸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5줄이 채 안 되는 답변,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얘기거든요. 심지어 그 서면 3개 중에 1개는 미처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으니까 네. 사실은 그 3개의 서류를 다 준비한 것도 아니죠. 네. 그 2개의 서류 중에서 사실 이 부실한 서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 그 허위 사실을 발언했는지 그 사실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개는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맥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인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줄짜리 서류를 제출했을 때 네. 이것만 보고 앞뒤 정황, 맥락 이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이 굉장히 틀렸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서류 자체도 너무 부실하니까,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그냥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딱 벽을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이런 태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신을 더 종용하는 것이 야당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대로께서 아까 답변을 짧게 하는 것도 일종의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글쎄요,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야지 나중에 이 법원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말을 했는지 여부, 네. 그 사실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말을 하게 된 맥락, 정황 이런 것들을 검찰이 사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네네네.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5줄짜리밖에 없는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그냥 기소를 하겠습니까? 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이 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환 조사가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 했을 법한 소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그럼 어떨까요? SBS의 조사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이죠.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자의 50.3%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42.1%는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일단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비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이 온도차가 있네요. 네, 사실 오차범위 밖에서 네.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기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유권자들이 국민들께서 답변을 해주신 건데요. 네. 사실 이거 정치 기소다라는 답변 응답률도 40% 이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대장동 의혹, 업무상 배임 등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를 저울질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선거 국면에서 그것도 국정감사 생방송 중에 뭔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 한마디, 방송 중에 그것도 생방송 중에 앵커로부터 질문을 받고 내가 김문기 씨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심의 의사에 대해서 이 야당 당대표를 대선 때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기소한 전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한 40% 가까운 국민들께서 고개를 갸웃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소유지 안 될 거다,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보지만 네. 아예 재판을 받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선거 국면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완전히 그냥 수사만 보고 기소가 된 사안이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정치적 기소라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다라는 여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 42%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다음 항목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격으로 발의한 내용이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생각도 국민들께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적절하다가 55%고요. 적절하지 않다가 또 36.9%로 나타났습니다. 자, 역시 적절하다라고 대답한 대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 40% 가까이 돼요. 36%니까. 그것도 의미가 뭐 아무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거의 이제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뭐 의혹들과 관련돼서는 아주 날새게 지금 비판을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덥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하루 이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네. 문재인 정부 내내 당시에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민주당과 아주 세게 대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서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거든요. 네. 이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또다시 문제가 있다,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아, 수사가 좀 미진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여론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해서 마음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결국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큰 산들을 넘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굉장히 미지수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 밥상에 네. 이재명 대표만 올릴 수는 없다. 네. 김건희 여사도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김건희 특검법을 저는 이제 그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연휴 전에 우리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른바 맞불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맞불로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제 내세웠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의도가 결과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주제가 아주 뜨겁게 맞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